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 시대로 들어가서 조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하는데 먼저 조선의 정치부터. 자, 먼저 224쪽에서 조선 전기 시대 개관이 있죠.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조선은 특히 시대 구분으로 이렇게 해.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지금은 조선 전기 시대를 하는데 15세기하고 16세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조선 전체 왕은 아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왕들만 써놓은 거지. 그래서 태정, 태세, 15세기의 주요 왕들을 먼저 쓴다. 태정, 태세, 태정, 태종, 세종, 문단, 세조. 좀 넓게 써야겠다. 태조가 있고요. 결론. 그다음에 태종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이 있고, 그다음에 세조가 있고, 그다음에 성종이 있고. 자, 그래서 요 다섯 왕들이 15세기의 주요 왕이야.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근데 어느 시대나 전기에는 왕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 다섯 왕을 물어보는 거야. 조선 시대는 다섯 왕 전기. 그래서 태조, 태종에 해당한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태종이 되는 거야. 태조의 아들. 그다음에 세조에 해당하는 수양대군이라고 써놔.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세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5세기 사회는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16세기로 가면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연산군 때 예성, 연중, 중종, 반정, 구테타가 일어나. 중종 반정이라고도 그렇게 읽어버렸대. 중종이지만 중종 반정. 인명,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연산군 때부터 선조는 대략 몇 세기에 해당된다? 16세기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나눈다면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이렇게. 자, 그리고서 이제 지배 세력을 보는 거야. 관악파라고 돼 있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여말 사대부들이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거죠. 강경파 내지는 역성 혁명파로. 그 다음에 반대로 옹건파. 역성혁명에는 반대한 세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그런데 누가 결탁을 한다? 무인 세력과 강경파가 무인 세력 이성계하고 결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주도 세력이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는 얘네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바로 관악파라는 거야. 관학파라는 거야. 관악파. 그래서 조선 정계 지배 세력은 관악파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관악파는 누구를 계승한 애들이다? 여말 강경파, 역성 혁명파를 계승한 애들이다. 관악파. 그리고 또 그 관악파를 계승한 애들이 세조 때부터 형성되는 애들이야. 그걸 훈구파라고 한다. 훈구파. 그래서 훈구파는 누구를 계승한 애들이다? 관악파를 계승한 애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훈구파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훈척계열이다. 훈신과 척신계열이다. 훈신과 척신계열. 그래서 그 훈척계열이라고도 하는 거야. 훈신은 보통 공신을 말하는 거고 척신은 외척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세조 집권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조 집권에 참여한 세력을 중심으로 공신과 외척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정치를 주도한다. 얘를 훈척계열이라고 써놔. 훈구파. 그래서 15세기 조선 정기를 이끌어간 세력은 관아파,
훈구파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역성혁명에 반대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의 지배 세력이 되지만 얘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향을 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 세력으로 전락한다고. 15세기에는 지방 세력화하는 거야. 경제적으로는 주로 중소지주층이 많았던 거야. 중소지주층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공통적인 4대부는 성략자들 있잖아. 그래서 성략을 최고 가치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정치하면서 성략을 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정치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방에서 무엇에 더 투철하면서 성리학에 더 투철하면서 이제 교육과 학문 연구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여말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층 경제적으로는 성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지방 세력으로 간다. 이렇게. 지방 세력. 그러다가 이제 성종대라는 게 성종대. 성종대 얘네들이 힘이 센 거야. 얘네들 훈구 세력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본격적으로 누굴 등용하냐면 사림이라는 애들을 등용한다. 사림. 그래서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도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사림.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때가 성종 때다. 그리고 이때 성종 때부터 이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림 세력의 성격을 보니까 얘네들은 다 이 지방 세력이라는 거야. 지방에서 올라온 세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림은 이렇게 가니까 지방 세력으로서 중소지주층으로서 성략에 투철했으며 여말 누구를 계승했다? 온건파 사대부, 역성혁명에 반대한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애들이 사림이 되는 거야, 결론은. 자, 그래서 성종 때 이 둘 간의 갈등이 심화됐으며 그래서 이때 지배 세력이 사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옥사를 일으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 그걸 두 글자로 사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6세기엔 전체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사화가 발생하는 시기란 거야. 정치적으로. 사화는 왜 일어난 거다? 훈구 세력과나 사림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네 가지 사화가 일어나.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연산군 때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지. 무오사화, 갑자사화, 연산군. 근데 이제 연산군이 포악한 정치를 한 거지. 그래서 훈신들을 중심으로, 공신들을 중심으로, 훈척 계열을 중심으로 구테타가 일어난 거야. 그거를 중종반정이라고 한다. 중종반정. 그래서 이제 중종반정으로 이제 연산군이 물러나고 중종의 왕이 됐는데 중종은 또 개혁 정책을 시도하더라는 거야. 개혁 정치를. 그래서 이때 이 사람도 또 사림을 등용하더라는 거지. 사림을 등용하더라. 자, 이 마당에서 자, 성종 때 본격적으로 사림이 진출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진출한 사람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김종직.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단독으로 정리해놔야 돼. 근데 중종도 사림을 등용했다. 근데 이때 등용된 사림은 조광조라고 하는 거야. 조광조. 그래서 이때 16세기 중종 때 등용된 조광조 등 사림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하는 거야. 공신들을, 훈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 때문에 또 훈신들이 이 사림들을 탄압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걸 기묘사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조광조 등 사림 때문에 일어난 사화는 뭐라고 한다? 기묘사화라고 한다. 그리고 명종 때 이제 무슨 사화가 일어난다? 을사사화가 일어난다. 을사사화가 일어난다. 을사사화. 그래서 이 16세기에는 뭐를 일단 정리해놔야 된다? 사화를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사화는 연산군 때부터 순서가 어떻게 된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야. 주로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의 정계 진출은 계속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16세기 말 그게 선조야. 선조 때.
선조 때 누가 정치를 주도하더라?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하더라.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하더라. 그래서 선조 때 밑에 사림 주도. 그런데 이제 사림들이 훈구 세력과 다툴 때는 뭉쳐 있었는데 16세기 말 선조 때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서부터는 자체적으로 분열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붕당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조 때 사림이 정치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정치가 시작된다? 붕당 정치라는 게 시작된다. 자, 그래서 16세기에 큰 개관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사화를 정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16세기 말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까지 정리해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16세기다. 그리고 요 두 세력을 성격 비교할 거야 앞으로.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성격 비교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에 단독으로 나올 사람이 있어. 태조 때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강경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삼봉 정도전이다. 삼봉 정도전. 이 사람도 단독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 한 사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진출한 사림 김종직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중종 때 등용된 사림 조광조를 정리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그릴 필요는 없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결론을 쉽게 해야지. 자, 15세기의 지배 세력은 관악파 내지는 훈구파. 관악파 내지는 훈구파. 물론 이때만 지배 세력이고 이때는 망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계속 가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15세기를 주도했던 세력은 뭐라고 그런다? 관악파, 그다음에 훈구파라고 한다. 성종 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세력을 뭐라고 그런다? 사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두 세력 정리할 거야. 지금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성격 비교하는 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의 갈등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사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화도 정리하는 거야, 이 부분도. 그러나 결국은 사림들이 정계를 주도하면서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된다?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각 왕, 특히 요 앞에 다섯 왕들은 주로 잘 물어보니까 무슨 정치를 했나 좀 보는 거야. 자, 태조는요, 무슨 정치가 추구되던 시기다? 재상 중심의 정치 줄.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야. 정도전. 그리고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 이방원의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1차의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제거당하는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태종으로 간다. 태종은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이거야.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왕권 강화에 주력했던 왕이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왕권 강화,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다? 태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종의 업적은 주로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온다는 거야. 지금 개관만 보는 거야. 고려초로 말하면 광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통일신라로 가면 신문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이 이 사람의 타이틀이야.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먼저 기억해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으로 뭐가 있다? 육조 직계제라는 게 있다. 육조 직계제, 그거 중요한 제도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육조 직계제라는 거는요, 의정부가 최고관청이고 조선 전기에, 그 다음에 유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데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야.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한다. 목적은 왕권 강화로 간다. 시시한 왕은 태종으로 간다. 자, 그래서 태종 때 왕권을 확립시켜 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된 왕권이야. 안정된 왕권으로 본격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해 나간다. 그 사람이 세종이라는 사람이야. 세종. 그래서 모범적이고도
본격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했다. 그러면 세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틀 크게 보면 모범적인 본격적인 유교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간다? 조선전기는 세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의정부 서사제. 미리 이 정도는 알아놔.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 직계제하고 반대야.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이 의정부에서 이게 최고관청이니까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거고 그걸 다시 왕에게 올리는 거고 그러면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다시 의정부에게 다시 하달을 하고 의정부는 다시 육조에게 하달하는 이런 시스템. 자, 결론. 그런데 육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 그걸 기억해. 그걸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는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 그러면 육조 직계제로 간다. 자, 그런데 이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 어느 때 실시됐다? 세종대왕 때 실시됐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조는 또 왕권 강화에 주력하는 사람이지. 수양대군이라는 사람. 왕권 강화에 주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정치 제도를 뭘로 바꾼다? 육조 직계제로 바꾼다. 육조 직계제.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두 왕으로 가는 거예요. 태종과 세조.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 그다음에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주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성종. 성조는 뭐 경국대전이 완성했다. 그럼 뭐 당연한 거고 나중에 또 할 거야.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등용했다?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했다. 그거 좋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조 때부터 훈구 세력이 형성돼서 얘네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야. 훈척 계열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처음 본격적으로 등용한다? 사림을 본격적으로 등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다. 태조 때 활약한 정치가가 누구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다. 삼봉 정도전. 이 사람 하나 정리해놔야 되고 정도전. 그 다음에 사림 등용했다. 김종직. 이 사람 정리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성종은 유교 정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사림이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때 사화가 발생했다 하면 안 돼. 사화는 연산고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화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정리합니다. 세 사람. 자, 세 사람 삼봉 정도전. 자, 이 사람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의 주도권은 왕이 아니라 재상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을 총재라고도 해. 총재 중심의 정치. 이렇게.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 누구야? 정도전이야. 그래서 이 이방원 태종과 갈등을 빚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던 정도전과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이방원의 형제들과 충돌한 사건이 태조 때 일어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엇을 저술했다?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그거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다?
정도전이다. 그래서 그것도 줄. 그리고 이거는 법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치 체제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정도전이 주관 정치가 바로 주례를 참고로 한 중앙 집권화라든가 아니면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어쨌든 조선 경국정과 경제문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성리학을 최고로 하면서 불교나 도교 등을 비판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불교를 비판한 글, 그게 불시잡변이야. 불시잡변을 저술한 사람, 정도전. 여기서 불시는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석가모니가 궤변을 늘어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도 한 거지만 더 나아가 불교를 교리까지도 비판하는 데까지 확대한 글이다. 그래서 고려 시대만 해도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 정도가 다수를 이룬 거야.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불교 교리까지 비판하는, 그래서 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강력한 억불 정책이 나오는 시대다. 조선 시대가. 자, 그다음에 자, 태조 때는 명과 갈등을 빚었어. 명과 갈등을 빚었다고. 명과 갈등을 빚었다. 그 갈등을 빚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도전이 이거를 추구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은밀하게 요동정벌. 그래서 태조 때는 뭐가 추진되고 있었다? 요동정벌이 추진되기도 했다. 여기서 요동정벌이란 명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거지 뭐. 그래서 이때 실제로 군사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병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걸 진법, 진도라고도 한다. 진법, 진도 편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정도전은요 역사서를 쓰기도 했어. 고려의 역사. 그래서 그걸 고려국사라고 하는 거야. 고려사 해도 되고 고려국사를 편찬했습니다라는 거야. 고려사 편찬한 사람, 고려국사 편찬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고려국사를 쓸 때, 고려사를 쓸 때 특히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어요. 특히 우왕, 창왕, 공양왕 이 부분, 이 시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거야. 그 의도가 있겠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줄. 자,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뭘 저술했다? 고려국사.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주례에 입각한 중앙집권 정치를 추구했다. 불시잡별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했다.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다. 고려국사를 써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은 제거당한다. 그게 뭐다?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태조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걸로 제거당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김종직으로 갑시다. 자,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어느 때 본격적으로 진출한 사람이다. 원래 이 사람이 처음으로 관직 생활을 한 사람 시기는 세조 때부터 관직 생활을 하기는 해. 그러다가 이제 물러났다가 다시 성종에 의해서 등용되는 거야. 근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 쳐놓으세요. 여말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김숙자의 아들이다. 그거 줄 쳐놔. 따라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여말 정몽주하고 길제의 학통을 계승했다 그랬잖아. 그럼 뭐 일단 온건파라고 하는 거지.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애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김종직은 이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진출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계속 진출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통째로 사림이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사림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다? 여말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세력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영남사림, 주로 영남사림 줄, 성종 본격 진출 줄까지. 그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들었다.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줄쳐놔. 정여창, 김갱필, 그 다음에 김일손 등을 제자로 두었다. 그러면 누구로 가야 된다? 김종직으로 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성종 때 무슨 글을 저술했다? 조의제문. 조의제문을 저술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글이야. 자, 그래서 조의제문. 의제의 죽음을 애도한다야. 의제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화의 원인이 되는 글이야. 밑에 연산군 때 무오사화의 원인을 제공한다. 연산군 때 최초로 사화가 발생한다. 그걸 무오사화라고 하는데 무오사화의 배경이 되는 글이 뭐다? 조의제문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엇을 전개했다? 유향소 복립운동도 주천하. 15세기 말 성종 때 진출한 사림들은 무엇은 운동을 전개했다? 유향소 복립운동.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 김종직과 사림에 대해서 김종직은 여말모 정몽주 길제 학통을 계승했다. 옹건파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이다.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을 제자로 두었다. 조의제문을 저술했다. 유향소 복립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러면 누구로 간다? 김종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로 갑니다. 자, 조광조는 어느 때 등용된 사림이다? 중종 때 등용된 사림입니다. 조광조. 그리고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 그거를 이제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자, 조광조 밑으로 가.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했다?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 줄. 이 사람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정치. 그거를 왕도 정치라고 표현해. 그다음에 도덕 정치, 이걸 도학 정치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조광조는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왕도 정치, 도학 정치.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인 개혁 정책. 줄만. 세 번째, 자, 이 사람이 설치한 게 뭐다? 혈량과 설치. 혈량과를 설치했다. 이건 천거제.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한 제도야. 혈량과를 설치했다. 그거 줄. 그 다음에 경연을 강화했다. 경연은 왕이 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왕도 공부시키는 거야. 경연을 강화시켰다. 폐지가 틀려. 강화가 맞아.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도 추천하. 소격서 폐지. 소격서 폐지. 근데 소격서가 어떤 관청이냐면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거든. 그 얘기는 도교 행사를 폐지했다. 이런 얘기도 된다. 다음에 향촌자치 주천하. 향촌자치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보급시켰다? 주자가래. 주자가래와 소학이라는 것을 특히 보급 중시하더라. 그리고 처음으로 뭘 보급한 사람이다? 향약이라는. 그래서 16세기 조광조가 강조한 게 뭐다? 주자가래. 소학, 향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의 토지견병 반대와 균전제 실시, 그건 줄만 쳐놓고 공납제도의 시정 등을 촉구했다. 줄 쳐놔. 공납제도, 공납제도의 시정. 자, 거기는 이렇게 써놓기도 해. 박납의 폐단이 성행했거든. 이때가 박납의 폐단이 성행했거든. 공납제도 관련해서. 그래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알아나. 자, 그 다음에 문묘 18년에 포함된 문묘 18년 줄쳐나.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위훈 삭제, 그것도 줄쳐나 반드시. 위훈 삭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반정 공신들이 있는데 그 공신들은 이제 훈구 세력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정치를 주도했다고. 그래서 중종이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한 거야. 그래서 조광조가 이런 개혁 정책을 했는데 조광조가 반전 공신들을 대상으로 가짜로 공이 있는데 공신 책봉을 받아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공신들을 재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가짜로 공훈을 받은 사람, 그게 위훈이야. 위훈. 삭탈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훈 삭제. 아주 훈구 세력을 직접적 타켓으로 한 사건이지.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책 정리. 중종 때
등된 조광조는 왕도 도학 정치를 추구했다. 혈량과 추천회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경연을 강화했다. 도교 행사를 폐지했다. 소격서를 폐지했다.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주작 아래 소학, 향 보급에 힘썼다. 공납제도 내지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정책입니다. 조광조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물어본단 말이야. 조광조의 개혁 정책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같은 사림이지만 비교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김종직과 조광조의 내용을 좀 비교하시고. 그리고 김종직이 조의제문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사화는 연산군 때 최초의 무호사화고, 조광조의 이러한 개혁 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화를 뭐라고 한다? 기묘사화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묘사화의 배경이 됐다. 그리고 결국 이걸로 이제 또 사림이 탄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 조광조도 능주로 유배로 가고 결국은 사사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15세기 개관하셨죠. 그리고 다섯 왕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치적인 것만 한 거고, 그다음에 세 사람을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문제가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정계 주요 왕의 업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